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넥스트비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보고 관심 갖고 한번 좀 살펴보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6월 8일 날짜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비티가 오창 제1공장을 완공하면서 생산량 2배가 증가했다라는 게 6월 8일 날짜, 이때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보는 거,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자,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적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는 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우상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규모는 그냥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제 제조, 그러니까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일정량을 만들고 있다가 어느 한 특정 계기를 통해서 그 생산량을 늘리면서 키우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가 이 후자 쪽에 속하는데, 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량이 2배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좀 넥스트비티라는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넥스트비티라는 그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사가 나왔냐 봤더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기사 내용이, 자, 넥스트비티 오창 1 공장 온라인 준공식 개최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넥스트비티 자회사인 내추럴 FMP의 제1공장 완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오창 1공장이 넥스트비티 바로 아래에 있는 공장이 아니라 넥스트비티의 자회사, 여기에 속해 있는 오창 1공장이라는 거죠. 그 말은 오창 1공장에서 매출이 나면은 매출을 FMP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넥스트비티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오창 1공장에 대해서 매출을 좀 짐작을 해보려면은, 자, 이 넥스트비티 자체적인 매출을 봐서는 이제 좀 알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이 넥스트비티 보고서를 좀 보면서, 넥스트비티 최근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보고서가 이제 여기 1분기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매출을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보면은, 본격적인 이제 뭐 재무제표에 대한 매출보다는 이제 회사의 개요에 들어가서 연결재무제표로 들어가겠죠. 자, 연결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넥스트비티 안에, 그러니까 줄여서 넥스트비티 안에 있는 내추럴 FMP에 대한 매출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은 내추럴 FMP가 당분기에 나온 게 매출액이 요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분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넥스트비티에 대한 매출을 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현재 이제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내추럴 FMP에 대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올해 나온 사업 보고서를 좀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내추럴 FMP에 대한 보고서니까 바로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면 되겠죠. 자,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이게 지금 사업 보고서 19년도 거니까, 사실 요번에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그거는 28기 보고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전년도 보고서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공장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량이 느려가지고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공장을 늘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이 매출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19년도 매출, 그리고 8년도 매출, 7년도 매출을 봤을 때 7년도, 8년도 매출은 늘어나다가 19년도는 갑자기 반토막이 나죠. 자, 이렇게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데 왜 공장을 준공을 해서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어떤 이슈가 있냐, 이제 보면은 이제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해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말은, 원래 이제 이 내추럴 MPMP가, 기존에 이제 오창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에 갑자기 화재가 나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해서 기능을 잃고,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오창 제1공장을 완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말은 사실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늘리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있던 공장이 전소가 되고 나서 요번에 새롭게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는 다시 적정 매출로 회복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장을 새로 지으니까 뭐 이제 비용적인 측면, 이제 생산 설비에 대한 뭐 추가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넥스비티가 오창 1공장을 완공했던 게 6월 달이고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오창 2공장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난 거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단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좀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오창, 자, 오창 공장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넥스비티 말고 내추럴 FMP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당사는 이제 2019년도 4월 17일 날짜에 화재로 인해서 이제 오창 공장이 이제 전소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때가 이제 이때잖아요. 이때 생산 능력을 보시면은 지난 2017년도, 18년도 때,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고 전체적으로 다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오창 공장을 다시 한 번 더 준공을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공장 설비는 구식이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화재로 인해서 이제 최신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자동화라던가 아니면 최신 설비라던가 여기다 추가적인 또 규모를 키움으로써 이제 매출 2배의 성장이었죠. 네, 제품에 대한 규모를 키움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단순히 공장을 늘렸다고 해서 바로 매출에 대한 가시화를 볼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운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일단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잡히게 되는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올해 2020년도 6월 달에 공장 완공을 했고, 그럼 2020년도 하반기 매출을 봐야겠죠.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히는지. 자, 일단 2020년도 하반기 매출이 잡히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21년도 때는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매출 기준을 보고 이제 넥스트비티라는 종목을
한번 좀 전략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이번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넥스트비티 매출이라기보다는 어디였죠? 네, 옷창 공장에 대해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전 매출까지 다시 복구가 되는지, 플러스 거기 복구 이상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은 이 넥스트비티 이후에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지난해 매물대를 뚫고 돌릴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일단 넥스트비티를 봤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공장 완공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보면은 6월 8일 날짜, 자 이때죠. 자, 생산량이 2배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주가를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좀 재료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 넥스비티라는 종목은 이 화재, 지난번 화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나왔던 그 개인 물량, 그리고 지난 그 물량 넘기게 됐던 수급 주체에 대한 그 주가 흐름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돌리기에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렇게 주가를 움직였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언제도 다시 한 번 더 재료가 생긴다면 그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넥스트비티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전략을 잡는다면은 요번 공장 완공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마냥 들어가기보다는 넥스티비티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지는 구간들, 기술적으로 좀 눌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좀 공략해 나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공략을 받았던 매물대 단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1800원대가 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1800원대에서 오게 되면은 좀 매수비를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조건은 시장이 이렇게 지금 상황과 크게 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1800원대 깨는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제 생산량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동성도 이제 계속해서 그 제한을 두고 있죠. 신용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종목에 대한 부분, 시장 조정이 나온다면은 넥스트비티도 다시 한 번 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술적으로 공략해 볼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좀 넥스비티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종목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